알콩달콩 데이트도 하고 서로 호감을 표현하면서 잘 되고 있는 옥순과 영호. 그런데 시청자들은 두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응원하기보다는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영호는 그런 옥순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쎄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옥순이 왜 비호감인지보다 왜 옥순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옥순을 단순히 계산적인 사람이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녀가요, 스스로가 만든 밝음이라고 하는 그 역할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그녀가 왜 저렇게 말을 세게 하느냐 라기보다 왜 그녀는 멈추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영호는 그러한 옥순의 과잉된 모습을 위협이 아니라 호감을 내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옥순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냐면요, 전략적이고 계산적이며 판짜기를 하는 사람이라고는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이때까지 판짜기를 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지점도 공통적이에요. 자신들이 외부에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예실과 다르게 옥순의 이런 행동은 너무 적나라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참아요. 그러다 조금씩 이제 본색이 드러난다면 옥순은 처음부터 판을 까고 시작을 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판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충분히 본인이 비호감으로 찍힐 수 있거나 분명히 그렇게 조용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면서 이거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를 밀어붙이면 내가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거를 저는 그녀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알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쪽에 가까워요. 그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제가 옥수를 이해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쭉 보면서 옥수는요, 굉장히 타인에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탐정님들이 이제 분노하는 지점도 그거죠. 뭐 지금도 상철이랑 데이트하면서, 근데 오늘은 영호님이랑 데이트 갔다 와서 영호님한테 집중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저 갈게요. 영호님 기대하실 것 같아요. 라고 대놓고 말한다거나, 이때 자리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가 더럽다. 영호 자리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철에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영호 자리 진짜 더럽네. 정말 더럽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등. 자, 이성 앞에서 다른 이성 얘기하기, 이거 빌런 발언이죠. 근데 옥수는 이런 이제 빌런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참지 못하고 옆에 상철이 양쪽에 여자를 탁 두고 오니까, 야, 이거 바꾼각이네. 고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속에 애초에 여러 명을 나는 못 둔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제 상처를 매겨버리는 것도 그렇고, 이 빌런 발언을 계속 하거든요. 말을 이제 툭툭툭, 뭔가 상철 거느리고 오는 느낌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등. 자, 이와 때 상철과 데이트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INTP가 아닌 것 같다. 영호님이 그리고 상철님은 이제 어떤 여자친구의 작품이냐, 전 여자친구의 한 명이 잘 키워서 나한테 주는 거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는 등. 굉장히 말 세거든요 이거. 근데 영호와 상철은 당사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옥순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의아해하는 지점이에요. 아니,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이거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쎄하다고 느꼈을 텐데 왜 당사자들은 그걸 못 느낄까? 자, 이것은 지금 한창 욕을 먹고 있는 일기 영수와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영수 아저씨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제 기분이 별로일 때, 내가 상대방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숙과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정숙이 말을 이제 무례하게 씻는다거나 욕을 먹고 있는 지점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옥수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 표명이 영수와는 다르게 말이 셀 뿐 어쨌든 나는 당신이 좋게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뒤집어 말하면 당사자가 아니게 되면 욕을 이제 흠씬 먹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묘하게 이제 배제하는, 딱 자기 관심사만 이제 놓고 보고 있고 다른 그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 느낌.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철이 처음에는 관심이 있다가 이화 때 사마를 기점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태도가 싹 바뀌는 그 느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고, 동시에 그녀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전략을 짠다기보다 어느 정도 짱구는 굴려요. 내 눈앞에서 더 이상 내가 이득이 없으면 그냥 휙 하고 버리는 거야. 바로 앞에서. 난 더 이상 너한테 관심 없어. 안녕 상철, 안녕 빠빠이, 난 영호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시선은 굉장히 짧아요. 판을 안 짜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는 본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즉 어쩔 수 없는 무언가가 옥순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세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럼 제가 거듭해서 옥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옥순이 왜 그렇게 밝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께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옥순은요, 자연스럽게 밝은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밝아야만 되는 사람인가요? 이 두 개는 겉모습은 비슷해요. 이때까지 다른 출연진들도 그렇고 다른 연포에서도 활달한 사람들 많이 나왔거든요. 최민아수 씨도 그렇고, 뭐 30기 옥순도 그렇고 세익순자 엉엉엉 뭐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 옥순의 차이는 무엇이고 공통점은 뭐냐는 거죠. 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이 사람들은 정말 밝은 사람이 아니라 밝아야만 하는 사람이라 보고 있어요.
왜 밝아야만 하는 사람이냐면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밝고 세상을 좀 낙천적으로 보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규정하고 내가 한번 말을 뱉은 순간 그 말에 구속이 됩니다. 가령 옥순이 스스로를 돌싱앤 모쏠이라고 맹꽁이 같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느려질 거예요. 행동이 답답하고 말귀도 이제 잘 못 알아먹고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신이 규정한 걸 옳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할 겁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옥순은요, 스스로를 밝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뭔가 자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실제로는 굉장히 음흉한데 그런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에 걸쳐서 내가 밝은 사람이면 안 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장녀라든가 어떤 집안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집안을 이제 대들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영식님을 보면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과 억압된 감정들이 그런 모습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옥순의 그 행동들을 잘 보세요. 틈이 없어요. 공백이 없어요. 균형이 잡힌 사람은 저는 정숙님이라고 봐요. 크게 이상한 짓 안 한다. 선 넘진 않는다. 그게 저는 진짜 밝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숙한 밝음. 근데 옥순의 밝음은요, 내가 밝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옥순 안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순은 끊임없이 주변에 자신이 밝다는 것을 어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순의 행동을 잘 보면 이제 가만히 있질 못하죠. 그때도 그렇고 옆에 앉아갖고 계속 나불나불나불나불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들과 있을 때도 계속 나불나불나불 말하고 회식 장면에서도 계속 나불나불나불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녀는 주변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밝다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지 그녀의 이게 지탱이 돼요. 즉 그녀는 내가 밝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밝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녀가 무리를 하는 지점이고 쉬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치 스피드라는 영화에 보면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심었어요. 그래서 일정 이상 속도로 떨어지면 차가 폭발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옥순의 심정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정 이상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밝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내가 뭐 뒤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존재감이 약화되고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느낌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영화배우라든가 탤런트들 보면은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게 죽음과 같은 느낌일 거예요. 저는 어쩌면 옥순의 심리가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의 심리와 좀 유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인생을 좀 평안하게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음 같은 일이니까요. 저는 단순히 옥순이 이제 대중들의 인정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밝은 사람이라는 거를 주변에서 계속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곧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제 눈의 안경이고 사람들만 보는 게 다 다르면 결국 각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거든요. 옥순이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이제 돌려놓고 날 좀 봐줘, 나 되게 밝은 사람이지, 맞지 하면서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리하는 거겠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 구조가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면서 옥순은 쉴 틈 없이 뭔가를 말해야 되고 쉴 틈 없이 자기의 밝음을, 웃음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무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무례해질 수밖에 없냐? 일반적으로 사람은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하고 아차 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정신을 차리게 되거든요. 지금 그 24기 순자님이 욕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동시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반성을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근데 옥수처럼 멈추지 못하면 붕괴해버리는 열차 같은 상황이라면 그게 안 돼요. 멈춰서 피드백을 하는 순간 그 전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올 거라고요.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쉴 틈이 없어.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옥순이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말실수들, 각종 이제 막말 논란, 이런 행동들도 그녀가 무리하게 자신의 밝음의 농도를 떨어지려 하면 다시 유지해야 되고 떨어지려 하면 다시 유지해야 되고, 그거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그녀의 업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 2년 된 것 같진 않아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볼 수가 없을 거예요. 속도 늦추면 옥순이나 버스가 폭발하니까 멈출 수가 없겠죠. 동시에 그녀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밝음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것이 옥순이 영호? 아니면 상처를 욕망하는 이유라고 저는 봐요. 경수라든가 이런 사람은 딱 봐도 쳐낼 것 같잖아요. 날 안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은 아예 배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이제 토해내듯이 나 자신을 이제 더 씌워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더 씌움을 은근히 바랬던 사람을 저는 상철과 영호라고 접했고, 그 중에서 상철은 은근히 대가 있어요. 은근히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게 느껴져.
이 뼈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상철이 내 모든 것들을 받아주지 않겠다. 왜냐면 상철을 잘 보면 되게 능동적이잖아요. 네, 중간에 이제 정의랑 대화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잘 보면 줏대가 있어요. 그것은 옥순의 입장에서 언젠가는 내가 상철과 교류를 하게 되면 엎어질 거라고 직감했던 이유이지 않을까요? 언젠간 이거 그만해라고 하면 이제 소리칠 거다. 영호처럼 계속 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옥순이 직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옥순은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마침 그게 영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굳이 나를 밝음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나를 밝게 만들어야 되는 그 압박에서 벗어났을 때의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즉 옥순은 영호의 그림자이고 영호는 옥순의 그림자이지 않을까요? 정신분석학자 융의 이론처럼 만약에 옥순이 그러한 환경에서 살 필요가 없다면 더 이상 내가 외향적이고 활달해야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계속 보여야 되고 동시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밝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그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옥순이 그 영호와의 대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난 집에 오면 퍽 내뻗는다. 어쩌면 옥순은 영호를 보면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내가 가지 않은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동시에 옥수는 그런 영호를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영호처럼 살았다가는 정체성도 잃고 인정도 못 받고 완전 쭈구리가 됐을 텐데,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런 한편으로 동시에 그런 영호를 구원하고 싶어. 그런 한편으로 나도 구원받고 싶어. 왜냐면 나도 한편으로 저렇게 살고 싶거든. 조금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말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호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짐은 짊어지고 있지 않겠지 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는 영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활달하고 내가 좀 덜 특이했으면 나도 옥순처럼 저렇게 외향적이고 세상을 좀 자유롭게 탐험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여자 또한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밝아 보이면서도 저렇게 항상 밝으려고만 한다는 것 자체가 과잉은 꼭 결핍이란 말처럼 옥순 또한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건 아닐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순이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 또한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러한 방식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가속화가 되거든요. 계속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빈틈이 드러나요. 허점이 계속 쌓여. 그리고 그거 이제 자기한테 돌아와. 야, 너 직장생활 때 그렇게 했잖아. 야, 너 그렇게 할 때 너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나와서 그렇게 비호감지 또 하냐? 그때보다 또 이제 더 밝고 활달하고 조금 더 이제 센 표현들을 함으로써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막 우리가 사고 치거나 그럴 때 이제 판을 엎는다고 크게 사고를 내면은 다들 거기에 정신이 팔려갖고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그게 이제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옥순도 점점 자기가 했던 그 허점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있고 그 허점이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밝음을 더더욱 악센트를 내고 가속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시청자들에게는 비호감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이전 직장의 논란이라든가 그 논란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좀 그렇게 계속해서 그녀도 조금씩 이제 업보를 쌓아나가는 게 아닐까. 반대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잠잠하고 담담하며 오히려 이제 소심하고 갇혀있는 듯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쫓기는 일이 없는 영호가 저는 옥순의 그림자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철 아저씨는 옥순의 입장에서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대가 있기도 하고요, 나와 유사한 나의 그림자이면서 아닌 느낌이 들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철은 접하면 접수록 뭔가 조금 대가 있는데 오히려 경수 같은 느낌? 뭔가 안 맞다고 계속해서 느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어떻게 보면 상철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옥순에게 있어서 그림자가 아닌 나의 경쟁자이지 않을까. 성별은 다르지만 쟤도 은근히 잘 보니까 좀 분위기를 휘어잡네. 적극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옥순이 상처를 미묘하게 받아내지 못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옥순이 영호를 택한 궁극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밝음에 질식한 여자와 반대로 어둠에 질식하는 남자, 두 사람이 서로 빛과 어둠을 교환함으로써 한층 더 강렬하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묻고 원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그래서 옥순의 그런 비호감적인 행동에 저도 많이 비판을 하고 굳이 저렇게 말을 세게 해야 되나라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의 이때까지 제가 재구성했던 이 이야기들이 맞게 된다면 참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동정심도 드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녀의 밝음을 마냥 밝음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옥순의 문제는 단순히 그녀가 말을 세게 한다는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옥순의 더 깊은 문제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유지해야지만 무너지지 않는 옥순의 심리적인 구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옥순 이후의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밝은 사람이 아니라 밝아야만 해서 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과잉을 불편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이해받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성격이 잘 맞아서 편안해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결핍이 정확하게 맞물릴 때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이번 옥순과 영호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버티고 또 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견디며 타인 또한 나를 통해서 견디는 그러한 구조를 엿보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비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영수 아저씨의 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